가봅시다. 치환에 대한 거를 왜 합성함수로 포맷을 통일시켜 놓고 시작을 하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의 구조가 정말 많이 이용되고 치환도 앞으로 정말 많이 이용이 될 거야. 근데 이게 단순히 삼각함수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함수들한테 다채롭게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모르고 앞으로 계속 선생님 하는 말과 너희들이 알아듣는 말의 차이가 있게 되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좀 통일시켜 놓고 그리고 문제 풀 때마다 이런 연습을 좀 하셔라라는 걸 봅시다. 32번 문제에 가볼게요. 어떠한 함수가 있냐면 이딴 함수가 있어요. y는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사인 x 그리고 플러스 4라고 하는 함수를 주고 너희들한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라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야. 구하면 되겠지. 어떻게 구할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첫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리려면 못 그리죠. 두 번째, 산수유기의 평균을 써볼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산수유기의 평균을 써먹으려면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양수연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덧셈 또는 곱셈식이 등장해야 돼요. 덧셈 또는 곱셈식 그리고 곱해졌을 때 사라진다던가 더해졌을 때 사라지는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부등식의 영역으로 풀 수 있다고 그랬었는데 부등식 영역이란 부등식이 등장해야 되죠. 왜냐면 보니까 양수란 조건도 없고요. 더더군다나 부등호는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이거를 최대값 최소값을 풀려고 한다면 분명히 그래프를 그려야만 할 것인데 이거 그래프 그리려고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야 지금 현재. 여태까지 상황 이해하셨겠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힌트들이 하나가 가로 안에 특수각이 있었으면 걔부터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특수각은 아주 우울하게 없고요. 하나는 제곱차수를 달고 있다는 게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리고 코사인과 사인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어. 그럼 일단 얘네부터 통일시켜 놓자 이거죠. 코사인을 사인을 바꾸든 사인을 코사인을 바꾸든 둘 중 하나 바꿔야 되는데 얘를 코사인을 바꾸려니까 좀 힘들어. 그래서 얘를 뭘로 바꾸겠다? 사인으로 바꾸겠다. 그래서 코사인 자리에 1만 사인 제곱 세타를 집어넣게 되면 이 함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사인 x 플러스 4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전개해서 아주 정리를 좀 해보시면 사인 제곱 세타 하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4가 만나서 플러스 3이 하나 있겠네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곰곰이 봤더니 이게 뭐야 사인 제곱하고 1차 같이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이제 불현듯 든 거냐면 치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인 x를 t라고 한번 놔야겠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y는 무슨 함수가 돼버리냐면 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될 테니까 내가 얘네들을 합성시켜 놓은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각각 따로따로 보니까 이건 풀만하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첫 번째 함수는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함수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함수는 x하고 t 사이의 함수입니다.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냐면 t는 sin x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함수는요 t하고 y 사이의 함수입니다.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즉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의 치역 임과 동시에 세 번째 동그라미의 정역이 되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x값의 제한은 있습니까? 그러시면 x는 지금 현재 제한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입니다. 그때 x와 t 사이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t축과 x축 사이에 사인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우리가 이미 마음껏 그려봤다시피 위아래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봐야 높이가 어디와 어디 사이로 왔다 갔다 해?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1보다 작거나 같겠네 라는 사실을 잡아낼 수 있죠.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 중에서 첫 번째 동그라미 역할이 끝나버리는 거야. 얘네들 연결시켰으니까 얘 역할은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럼 난 두 번째 뭐만 고민하면 되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동그라미 사이의 연결관계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얘네 둘 사이 뭐야? 2차 함수 관계라고요. 다만 달라진 게 뭡니까? 그러시면은 x축이 t축으로 바뀐 것이고 y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최고치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고요. 1차식 앞에 개수의 절반의 부호 반대가 x축 대칭축이 됩니다.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2일 때 t가 2인 순간에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지게 된다까지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가 됩니까? 근데 이 그래프가 불행히도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언제만 나옵니까? 오시면 t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만 나온다고요. t가 마이너스 1일 땐 여기일 거고 1일 땐 여기일 거 아닙니까? 그 사이 값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 높이에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질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질문. 마지막에 다 그렸으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최대값은 언제입니까? 라고 하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가장 높게 올라간 순간이 언제냐 묻고 있는 거지. 그럼 요 순간인 건 분명해요. 그럼 이 값의 높이가 얼마야? 라고 하시면 t자리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1, 그 다음 플러스 4, 플러스 3이 제일 높게 올라간 높이일 것이 그게 최대값일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최소값은 언제일 거라고 하시면 1 집어넣은 요 순간이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1을 집어넣어 봤더니 1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 최소가 된다라는 것도 자명하지. 그래서 최대값은 얼마 8, 최소값은 얼마 0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내가 여기다 하나만 더 플러스 시키고 싶은 아이디어가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만 읽지 마시고 요것도 같이 읽어보자고요. 언제 최대가 되냐, 언제 최소가 되느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최대값이 되는 순간은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했어요. 최소값이 되는 순간은 언제일 때? t가 1일 때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8을 갖고요, t가 1일 때 최소값 0을 가져라고 대답했더니 나보고 틀렸다는 거죠. 왜 틀렸다고 했냐면 t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임의로 잡은 가운데 동그라미 값 아닙니까? 정역은 누구였었어요? 얘였었어요. 누구? x.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t가 1이 나오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누구를 통해서 잡아낸다고요? 얘네 둘을 통해서 잡아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결국에 x가 얼마였을 때 t가 1이 나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근데 x와 t 사이 관계가 뭐였냐면 sin x였단 말이야. 그럼 언제 sin의 높이가 1이 되지?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볼까? 아니면 사분면만 그려보시고, sin 좌표란 건 x, y 좌표야. 언제 나왔죠? 2분의 파이일 때. and. 그렇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 수도 있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 내서 x값의 범위를 반드시 뭐 해줄 수밖에 없냐면 제한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x값의 범위를 제한시켜주지 않으면, x값의 범위를 제한시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얘가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 걸 제한시키기 위해서 x의 범위가 얼마였을 때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첫 번째 문제라서 너희들한테 그냥 최대값만 구해, 최소값만 구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점점 문제가 점점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서 x가 얼마일 때 최대가 나옵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한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x가 현재 만약에 제한을, x의 범위를 0에서부터 2파이 사이 범위로 제한시켜 놨다고 한다면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 8이 나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사인이 언제 마이너스 1이 되죠? 2분의 3파이일 때. 그래서 x가 2분의 3파이일 때 최소값 0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삼각 함수를 이용해서 치환이 되어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합성 함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반드시 연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가봅시다. 33번에 2번 보세요. 33번에 2번 문제 보셨더니 이번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y는 2배의 사인 제곱 x 플러스 2분의 파이 라고 되어 있고, 마이너스 4 사인 x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과 비슷한데 조금씩 더 복잡해져 간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잘한 조건들에서 너희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부터 그런 거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내 목적이에요. 이게 내 목적이라고요. 그럼 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니까? 그래프를 그리던, 산술기하를 써서 날리던, 아니면 부등식의 영역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근데 부등식의 영역 아니다, 산술기 아니다가 되게 빡 느껴지죠. 만약에 이게 산술기로 갔을 거면 양수한 조건 필히 깔아놨을 것이고, 그죠? 부등식의 영역은 부등호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난 이걸 때려 죽여도 물로 가야 할 거다. 그래프로 가야 할 거다. 근데 그려야 되는데 그리기가 좀 거시기하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기 좀 뭐하네. 근데 그려볼 방법 없을까 생각해보던 차에 일단 내가 건드려볼 수 있는 여지가 갈호 안에 특수각 보이기 시작하니까 쟤부터 어떻게 좀 조져보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좀 단계를 스킵시킵시다. y는 2배
제곱을 일단 좀 이따 연산할 거예요. 그럼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인데 사인을 2분의 파이만큼 한 번 갔으니까 뭘로 바뀌어? 코사인.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코사인 x랑 관련돼 있을 것인데 부호가 뭐야? 2, 4분면서 사인은 원래 양수였었죠. 따라서 이 코사인 제곱 x로 바꾸는 게 가능하죠. 됩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4 사인 x가 있어요. 이거 이제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와 비슷한 상황이 됐다는 거 느껴집니다. 아, 이 새끼 바꾸는 거 귀찮으니까 얘 바꾸자.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식 전개 보시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바뀌겠죠. 오케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 2배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하나 나오실 거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4 사인 x 기다리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1이 곱해져서 2랑 곱해서 2 됐을 건데 마이너스 5랑 붙어서 마이너스 3 되겠다까지 아시겠어요? 수학은 이제 상황이 이해되면 그 다음부터는 과정의 스킵으로 가는 거야. 계속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는 상황을 굳이 계속 내가 쓰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뭘로 치환하겠다? 사인 x를 t로 치환하겠다. 따라서 t는 사인 x다라는 식 하나 잡아내고 동시에 y는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한 방에 생각하긴 머리 아프니까 끊어서 생각하자. 합성함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개 그려 놓으시고 연결을 시키려 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x 값의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t, 세 번째 동그라미는 y의 의미를 담고 있겠죠.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로 연결시키는 것은 sin x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x의 값은 실수 전체라고 가정했을 때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은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t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이 나오겠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더라. 됐습니까? 그럼 나 실질적 고민은 ty에서 y로 연결시키는 2차 함수만 고민하면 된다 이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최고차폐 계수가 음수고요. 마이너스 2로 묶어보시니까 플러스 2t예요. 1차식 계수의 절반의 부호 반대. t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대칭축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이쁘장에 그려보는 겁니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렸어요. 다 나오는 거? 아니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나온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만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여기였고요. 아, 여기서부터 나오는구나. 1은 여기쯤 있겠네요. 여기 정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겠구나. 이해하시겠어요? 최대가 언제 나옵니까? 그러시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 나오겠다. 최소가 언제 나온다? 1을 집어넣을 때 나오겠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 최대값이 될 것이고 최소값을 1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 최소값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x가 얼마일 때 나오는지도 확인해 보시는데 제가 그런 행위를 계속 반복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좀 이따 다시 만나게 될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 34번으로도 가봅시다. 자, 34번은 어떤 걸 구해달라고 했냐면 y는 sin x 마이너스 2분의 sin x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해달래요.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입니다. 역시 우리의 기준점은 계속 똑같아요. 얘가 2차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없다면 산수기한가, 없다면 부등식 영역인가. 근데 아무리 봐도 양수선 조건 없고요. 그죠? 산수기가 날려버리죠. 안녕 잘가 이렇게 보낸 거고 그다음에 부등식 영역 부등호 따위 없으니까 역시 그려봐야겠다 생각으로 오게 되는 거야. 그려보려고 했더니 내가 이거 또 언제 배웠나 그런 거 배운 적 없거든. 그러니까 뭐 해보자, 좀 구조를 간단해보자, 뭐 해보자, 치환해보자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sin x가 걸리니까 sin x 치환해보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sin x를 t라고 치환하니까 두 번째 함수가 y는 뭐가 나와버려요? t-2분의 t-5라고 하는 함수가 나와요. 이거 보고 감동이 없으면 너희는 고등학교 1학년 다시 보내셔야 돼.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유리함수. 내가 주목하는 문자 t가 분모 분자의 1차식 존재하고 있는 거 유리함수라고 그래요.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요. 이건 배웠걸랑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첫 번째 고민해야 될 거는 x는 t 사이에 sin x 관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t하고 y 사이에 유리함수 관계 있는 거구나. 합성했더니 두 가지 함수로 찢어졌구나. 그럼 이건 합성함수의 구조로 해석합시다 라는 거죠. 이제 제가 살살 걱정되는 게
아마 우리가 지금 겨울방학 시작되고 나서 삼각함수에 대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했으니까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였을 때 t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는 뭐 다들 받아들이고 계신데, 내가 이제 두 번째 걱정이 뭐냐면 우리 학생들 유리함수 까먹었을까 봐. 요거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유리함수의 정의는 뭡니까? 지금 내가 주목하는 문자 x의 위치가 분모 분자의 1차식이 존재한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꼴을 뭐라고 합니까? 유리함수의 일반형이라 불러요. 유리함수의 일반형. 그래서 유리함수 일반형 잠깐 정리만 하고 갈게요.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다시 다 설명하면 너희를 너무 개무시하는 것처럼 되니까 정리만 좀 하고 갑시다.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꼴일 때, 유리함수에서는요 세 가지 정보를 기깔나게 빨리 잡는 게 유리함수를 빨리 푸는 방법인데, 세 가지 정보가 뭐냐면, 첫 번째 x의 정근선이죠. 오케이, x의 정근선. 두 번째, 그렇죠, y의 정근선이 역시 또 나오겠죠. 세 번째 개형이에요. 개형.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형, 예. shape이 shape. 오케이, 모습. 여기서 말하는 유리함수의 모습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있었어요. 하나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지나고 있는 요런 꼴. 두 번째는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고 있는 요런 꼴인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꼴이 나오게 되는데, 유리함수는 이 둘 중에서 어떤 꼴인가. x의 정근선 찾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주황색 점선이 0이 되는 값, 즉 분모가 0이 되는 값이에요. ax 플러스 b가 0이 되는 값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했어요. 두 번째, y의 정근선을 어떻게 찾습니까? 라고 하시면 분모 분자 x 앞에 개수입니다. 그래서 y는 a분의 c 이렇게 나오시겠죠. 세 번째, 개형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라고 하시면요, 개형은 x자로 곱한 값의 양수와 음수의 판단 차이예요. 즉 ad-bc의 값이 0보다 크면 1, 3, 4분면을 지나고요, ad-bc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음수면 2, 4, 3분면을 지난다라고 정리가 되어 계셔야 해요.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낯설고 신선하고 굉장히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1학년 수업 몰래 가서 들으세요. 아시죠? 유리함수 올라온 단원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정말 근데 그거 없고 모르겠어, 그러면 저한테 와서 보강 신청하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리함수는 자주 종종 보게 될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까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얘도 한번 해볼까요? 정근선 어떻게 됩니까? 를 그려보려 하는 거예요. 정근선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정근선 y와 t 사이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데, y의 t 사이 그래프 여기 적혀져 있죠. 얘는 t축이고 얘는 y축이야. 일단 t의 정근선은 뭡니까? 라고 하시면 t는 얼마? 2요. 지금 승현이 너무 예쁘게 공부 안 하고 있어요. 예. 두 번째, y의 정근선 얼마입니까? 분모 분자의 개수에 비해요. 1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개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그러시면 개형은 AD, 이거 순서 조심하셔야 돼요. AD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요. 마이너스 BC라고 했는데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거든.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예요. 얘가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아. 양수냐 음수냐 중요하죠. 무슨 수야? 음수요. 그러면 2, 4, 4분면을 지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요 딱으로 지날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까지 됩니까? 문제는 이거죠. 이 그래프가 다 나옵니까? 아니요. 어디서만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만 나온다고요. 오케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만 나오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겠네요.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여기겠네요. 요 사이에서만 나온다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구나. 최대값은 언제 나오겠어요? 요때요. 얼마겠어요? 이 높이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 집어넣어봤더니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5, 이게 최대값이래요. 최소값은 언제 나와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게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보시다시피 34번 문제까지 보시다시피 합성함수는요 정말 여러 가지 함수들과 연관시켜서 함수의 모습을 다채롭게 바꾸는데, 우리 잠깐 정리만 마지막으로 하고 봅시다. 너네 지금까지 몇 개의 함수를 배웠습니까? 너네 지금까지 함수 배운 게 총 몇 가지일까? 그렇죠. 2차 함수, 1차 함수 배우셨죠. 그리고 그 이름들 우리는 총괄적으로 뭐라 부르시냐면 다항함수 부릅니다. 다항함수.
x에 관한 1차 함수, x에 관한 2차 함수, x에 관한 3차 함수, x에 관한 4차 함수 따위를 우린 다항함수라 불러요.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아무리 큰 차수의 함수를 그리라고 할 때 너희한테 4차 이상 그리라는 게 되게 드뭅니다. 거의 99.9%가 4차 함수까지의 고민이야. 그리고 그건 좀 이따 미분을 배우게 되면 좀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항함수 말고 또 뭐 배웠습니까? 그렇죠. 방금 전에 봤을 때 유리함수. 근데 사실 이 유리함수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리함수는 다항함수와 다항함수가 아닌 분수함수를 통치하는 말이야. 분수함수가 이걸 분수함수라 불러요. 이 함수 이렇게 생긴 분수함수랑 이렇게 생긴 다항함수 어디서 뭐 x에 관한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함수들을 통칭하는 말이 뭐라고? 유리함수야. 오케이? 이거 말고 또 뭐 배웠어요? 그렇죠. 무리함수 배우셨죠. 오케이? 무리함수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꼭지점이 존재하고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우상향할지 우하향할지 좌상향할지 좌하향할지 네 가지 그래프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또 뭐 배웠어요? 그렇죠. 이번에 배우고 있는 삼각함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다가 추가되는 두 가지 함수가 지수 함수, 노구 함수 정도예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라는 거죠. 이거밖에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이거밖에 안 가르쳐줘요. 함수는. 근데 너희가 실제에서 만나게 된 함수는 절대 얘네 둘 중에 하나는 아닐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얘네들 갖고 지지고 볶는 거지. 보시다시피 합성도 하기 시작하고요. 여차해서 기분 나쁘면 절대값도 씌우고요. 굉장히 꼬나오면 가우스도 막 씌워요.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가우스 씌워진 거잖아요. 가우스 딱 보자마자 이 새끼 와 벗기고 싶다 막 이런 거. 그죠? 예. 딱 보자마자 가로를 나도 모르게 막 지우고 있는 그런 느낌. 선생님 인쇄가 오류나서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형 함수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이 기본형 함수를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굉장히 다양해진다고요. 왜 쉽게 이게 쉬운지 안 쉬운지 모르겠는데 요리할 때 말이야. 뭐 식재료가 다양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요리하신 거 보면은 아버지 요즘에 이러면 큰일 나. 그죠? 아버지가 요리하신 거 보면은 예, 어차피 고춧가루, 설탕, 소금 이 정도 들어간 건 똑같다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맛있는 걸 만들어내시는 건 그것들의 조합이잖아. 그거 비슷한 거야. 합성함수도. 우리가 배우는 함수라고 하는 건 기껏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합성시킬 것이냐 라는 거를 너희가 빨리 읽어내느냐 못 읽어내느냐가 요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차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함수에 대한 기본형 구조에 대한 연습은 꼭 반드시 꼼꼼하게 아무리 강조해도 늦지 않으니까 뭐 모자르지 않으니까 2학년 학생이라고 해서 1학년 수업을 듣는 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본형이 부족하면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충분히 내가 다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특징들이 머릿속에서 충분히 떠들고 있다라고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합성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단계별로 처음에 접근하시고 그리고 고3 때까지 계속 이렇게 풀 것이냐 그럼 솔직히 그렇진 않아. 내가 고3인데 내가 언제 동그라미 3개 그리고 있겠어. 그때는 이게 머릿속에 또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한 과정들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요 우리가 다음으로 넘어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부등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부등식을 넘어가게 되면 한번 얘기를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연출이 돼요. 어디서부터 승현이 이미 예상하고 있었구나 너 여기까지겠네라는 걸 지금 굉장히 아까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까지 그냥 훅 가게 돼 있냐면 끝까지 그냥 훅 가게 돼 있어요. 이 다음 문제가 이제 부등식 방정식. 근데 풀이는 제가 말했던 이 합성함수를 기본적으로 이용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1차적으로 끊긴 합시다. 1차적으로 끊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뒷부분을 나가게 되는데 미리 조금 그때 다시 이제 목요일 날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지만 목요일 날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등식의 1차 식골, 그 다음에 2차 식골, 그 다음 부등식의 활용까지 다 끝나게 되면 삼각함수의 두 번째 파트가 끝나게 돼요. 사인 법칙 들어가기 전까지. 즉 이번 주 목요일 날 숙제가 89페이지 거까지라는 건 너무나 자명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오늘 수업 준비해 온 게 2시간, 그러니까 3시간 반짜리 수업량을 준비해 오다 보니까 전 당연히 책이 끝까지 나갈 거라 예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숙제는 어디까지 내주는 거였었냐면 원래 오늘 예상한 숙제는 우리 지금 수업 시간에 쓰고 있는 책은 89페이지 71번까지 그리고 홈워크책은 443번부터 494번까지가 숙제였었는데 제가 오늘 진도를 못 나갔으니까 당연히 이 숙제를 오늘은 못 내드려요. 아마 목요일날 100%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 있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슬슬 풀고 계실 거라 믿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요일날 내주면 풀기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좀 미련한 얘기고 오늘부터 슬슬 풀고 계시라고 한 2일 정도 여유 있게. 그리고
테스트 공지는 처음부터 삼각함수 사인 법칙 들어가기 전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 시험표를 놓고 다시 한번 가는데, 선생님이 미리 좀 얘기할게요. 사인 법칙이 시작되면 삼각함수가 본격적으로 변태짓하기 시작합니다. 사인 법칙부터 난이도가 이제 완성 단계 하이라이트에 거기서부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는데 이게 다 뭘 위한 거냐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등을 적용하게 가기 위해서 전초를 다 깐 거야. 그때부터는 정말 뭐랄까 클라이맥스가 막 유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 너희가 최대한 꼼꼼하게 앞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다던가 오늘 시험 쭉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사인과 코사인의 생각을 유두리 있게 변화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가 팍팍팍 바뀌기보다는 아 이게 뭐였더라 이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말 많이 지쳐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풀릴까? 근데 가기 싫어. 뭐 이렇게 풀기 싫어. 이거 전개하기 싫어.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도 틀린 것도 다시 한번 쭉 점검해 보시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올 숙제들도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마무리를 확실하게 지어놓고 사인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잔소리. 공부하시면서 많이 힘드실 텐데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이런 말을 조금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런 말 하면 기분이 나쁘죠. 공부하는데 뭐가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공부하는데 그게 뭐가 힘드니? 뭐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너희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야 너 공부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뭐 엄마 봐봐 아빠 봐봐 이런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더 힘드니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되게 너희들 입장에서 억울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해줄게요. 이거 그대로 올릴게. 나중에 억울하면 엄마한테 이 영상 보라고 하세요. 아빠한테.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아빠가 일하는 거 엄마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더 힘드냐 덜 힘드냐 따지지 못할 만큼 힘들어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너희들 만약에 엄마가 아빠가 너 뭐가 힘드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엄마 내 옆에 앉아서 저랑 같이 14시간 동안 앉아 있어 보실래요? 라고 얘기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 인강 틀어놓고 같이 한번 적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부모님도.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너만 힘든 거 아닌 거, 너만 힘든 건 아니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게 힘든 건 맞는데, 그죠? 그게 뭐 힘드냐라고 무시하면 당연히 무시를 받는 게 기분 나쁘니까 공부하는 건 힘든 게 맞는데 너만 힘든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그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든 걸 하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될 때가 있죠.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건 맞는데 자기 혼자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받을 때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밖에서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돈을 벌어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는 되게 적게 해버리고 마치 공부를 자기가 혼자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막 화나거나 할 때가 있죠. 한번 상황을 바꿔봅시다. 만약에 네가 집에 딱 갔는데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오셔서 너희를 불러놓고 막 화를 내요. 막 밥 주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은 너희 어이 터지죠. 너희 말로 뭐야 왜 이래 나한테 뭐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야. 혹시 너희는 그러고 있지 않냐라는 걸 꼭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걸 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 잘 인지 못했을 때 자기가 되게 힘든 걸 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 되게 많아. 너희가 하고 있는 건 무시받을 정도의 쉽거나 별거 아닌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로 자기의 성찰이 필요하고 때로는 인내가 굉장히 요구되는 것처럼 힘든 일은 맞아요. 하지만 너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너도 힘든 걸 하고 있고 너희 어머니 아버지도 힘든 걸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치관의 성장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기간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서 덧붙여서 너희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네가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를 영향을 미쳐요. 너희가 혹시라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자신이 무엇을 했다 혹은 하고 있다라는 걸 유세 떠는 사람들이 되게 꼴보기 싫었다는 경험을 갖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은 없었겠지만 뭐 집에서 되게 돈 잘 버는 사촌이 있었을 때 우리 집에서 의시됐다면, 뭐 누가 공부 잘했다고 되게 의시되는 게 꼴보기 싫었다면 너희도 그런 사람 되지 말란 얘기입니다. 너희가 하고 있는 건 무시받을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희가 모든 걸 다 껴안고 남들한테 피해를 줄 만큼 혹은 화를 낼 만큼 그렇게 상대방이 무시받을 만한 이유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고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알지만 우리 이때 꼭 생각합시다. 넌 잘하고 있으니까 화내지 마시고 괜히 진정하시고
오케이? 오늘도 또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너희가 그런 걸 거쳐서 어떤 걸 이뤄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도 또 똑바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야 자고 일어났더니 수학 잘하던데? 자고 일어났더니 성적 많이 올라있던데? 그냥 별거 아니야. 고등학교 2학년 되면 다 돼. 그러니까 선배들이 하는 허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고3 되면 다 돼. 뭐 고2 되면 알아서 다 돼. 고1 땐 놀아. 뭐 이런 허세인데 지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런 거 느끼고 있을 걸. 고1 때 그만 놀 걸. 그러면 앞으로도 똑같은 후회 반복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반드시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산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집에 가서 바로 책상 앞에 앉으시면 돼요. 꼭 그거 하나만 명심하고 가면 돼. 미세먼지가 많아서 날이 추워서 날이 좋지 않아서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제발 부탁인데 지금 입고 있는 옷 그대로 집에 바로 가서 책상 앞에 앉으신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숙제부터 하기 시작하시고 개념서 읽기 시작하시고 뭐 국어나 영어나 다른 공부하기 그 계획표 상에 있는 공부들 반드시 실행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밤늦게까지 수업 들이라 수고 많이 하셨고 목요일 날 기쁘게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